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두 차례에 걸쳐서 외부 강사님이랑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오늘 저희 스튜디오로 와서 다시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괜히 반갑네요. 네, 저도 너무 반가워요. 오늘은 아이들 영어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일단 가장 처음으로 좀 궁금한 게 우리 아이가 과학고를 합격을 했고 대치동에서 공부를 했고 그런데 제가 알기로 영어 유치원을 안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영어 학원은 언제부터 다녔는지 이 시점에 대해서 사실 꼭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게 과학고는 영어 성적이 반영되진 않습니다. 네, 그래서 아이가 학교에서 그냥 A 성적을 받을 정도의 수준이긴 했고요. 그런데 본인은 대치동 안에서 영어를 잘한다고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저는 엄마로서 단 한 번도 걱정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 얘기들을 좀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일단 영어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를 생각해 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가 먼저냐의 좀 차이인 것 같은데 내가 머릿속에 갖고 있는 지식이나 내가 알고 싶은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그것도 언어로 들을 수 있고 공부할 수 있고 제가 표현할 수 있는데 영어는 할 수 있는데 내가 가진 게 없으면 사실 그 영어가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사실 영어 공부보다 이 아이가 뭘 원하는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어떤 것을 내가 통찰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지 그것이 더 중요하고 그것들을 표현하고 그것들을 알기 위해서 학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영어라는 인식을 조금 하시면 영어 유치원을 가야 될까? 아니면 발음이 더 좋아야 될까? 이런 것에서는 조금 벗어나실 수 있지 않을까. 그 얘기를 되게 좀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에서 아이가 학습적으로 영어 당연히 잘 해야 되잖아요. 엄마들이 원하는 수준은 100점을 맞는데 영어로 말을 잘 못하는 아이 아니면 영어 말은 잘하는데 학습은 좀 별로여도 돼. 다 사실 말도 잘하고 학습도 잘하는 걸 목표로 하겠죠. 그런데 사실 우리 엄마들도 그렇게 다 유창하게 잘하시지 않잖아요. 아이들에게 그것을 너무 완벽하게 원하는 것들을 스트레스를 주지 않으셨으면 하는 게 언어적인 것들의 학습이 좀 편한 아이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높은 아이들이 사실 영어를 받아들이기가 훨씬 편하죠. 그리고 환경적으로 노출이 좀 더 많이 되고 엄마 아빠가 뭐 영어를 쓰시는 분이 계시다거나 뭐 환경적으로 그렇다고 하면 훨씬 유리하긴 하지만 그것들을 조금 아이의 상황과 아이의 기질과 환경에 맞춰서 엄마들이 좀 체계적으로 계획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무작정 우리 아이가 영어를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고민보다는 근데 저는 그래요. 아이가 그래도 학습은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유창하게 말하면 좋겠지만 그것은 조금 내려놓았던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한 욕심은 조금 놓으시면 오히려 아이들이 더 필요에 의해서 할 수도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 말씀을 드리면 뭐 학원을 다니고 처음에 그런 것보다는 어렸을 때부터 저는 튼튼 영어나 아니면 책과 CD 같이 있는 것들을 좀 많이 활용을 해서 그냥 계속 틀어줬어요. 정말 반복적이고 정말 지루한 것도 아이가 좋아하면 계속 그렇게 틀어줬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이 자극을 시켜줬던 것 같고요. 정말 학원은 이제 잠실에 살 때 대치동 학원이 궁금해서 그때가 한 3학년 말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단어를 외워본 적도 없었고 그런 유아적인 책 말고 정말 이제 글만 있는 그런 책도 따로 읽어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대치동 학원은 어떨까? 그리고 영어 학원이라는 곳의 레벨 테스트는 대체 어떻게 하는 걸까? 해서 우리는 준비되지 않았지만 이게 궁금해서 사실 테스트를 받고 거기가 그래도 나름 어느 정도 레벨이 있는 곳이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근데 너무 어려웠어요. 저는 모든 게 순차적으로 좀 쉽게 가면서 점점 어려워지는 공부를 하는 것도 중요한데 중간에 한 번쯤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이렇게 잠깐이라도 경험해 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 아이는 그 영어가 너무 싫고 어려웠어요. 그런데 우리 잠깐 이걸 해보자라고 해서 잠깐이니까 되게 열심히 그래도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이 아이의 레벨에 맞는 것들을 이제 좀 학원도 좀 이제 쉽게 이 아이에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곳 그리고 교재도 좀 쉬운 것들로 변경을 했더니 이제 이 영어가 훨씬 쉽게 받아들여지고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어라는 또 자신감을 얻더라고요. 4학년 2학기 그때는 이제 학습에 대한 그런 영어 학원으로 변경을 해야 되니까
그때 학원 테스트를 봤는데 입학 불가였어요. 네. 그래서 근데 저는 좌절하지 않고 저희 딸도 전혀 좌절하지 않았고 우리가 아직 이 학원에 들어갈 그 수준은 아닌가 보다. 그래서 레벨 테스트가 없는 그런데 이제 좀 선생님이나 이런 성향 취향 같은 것들이 저희 아이와 좀 맞는 그런 학원을 찾아서 그냥 정말 기본부터 배우는 학원을 다녔거든요. 그랬더니 한 6개월 정도 제가 또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레벨 테스트 받았던 학원을 다시 가서 레벨 테스트를 했어요. 거기 원래 불가했던 학원에 제일 밑에서 두 번째 레벨에 합격이 되는 거예요. 아이에게 물어봤더니 그래도 여기에 붙었으니 한번 가보고 싶다. 그렇게 해서 그 맨 밑에서 두 번째 레벨이었지만 입학을 해봤어요. 그리고 나서 이 아이가 내가 여기 합격했다는 뭔가 성취감이 한번 생겼기 때문에 또 되게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영어를 좋아하는 아이는 정말 아니고 언어적으로 얘는 사실 그렇게 학습 능력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거든요. 근데 굉장히 성실하게 단어 테스트라든지 숙제라든지 단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이제 열심히 했더니 가장 빠른 속도로 레벨업을 계속 한 거죠. 그래서 사실 제일 최상위권까지는 영어 유치원도 안 다녔고 이렇게 노출이 많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힘든 상황이었는데 두 번째 레벨까지는 그래도 가장 빠른 속도로 올라갔던 것 같아요. 조금 어려운 것들을 성취하는 것, 그리고 다시 복습하고 체크하는 것, 기초부터 다지는 것, 이것들을 조금 이렇게 섞어줬던 것 같아요. 되게 기특했던 건 이 아이가 이 영어에 대해서 지치지 않았잖아요. 그래도 그러니까 힘겨웠지만 이게 너무 불가해서 내가 안 되는 걸 뭐 억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과학고 같은 경우에 2학기 때 미국을 가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그 대학교의 선배들이나 아니면 연구소의 선배님들과 대화를 하거나 수업을 듣거나 이런 것들을 한다는 정보가 있으니까 엄마 나는 학교에서 하는 거는 어쨌든 뭐 공부를 했지만 이렇게 편하게 말하는 것은 한국어처럼 편하지 않아서 그래서 본인이 그런 어플을 결제를 해서 그걸 연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제 목표가 저희 아이와 그 목표가 너무 높지 않아서 가능했던 일이 아닐까 싶어요. 굉장히 포인트가 딱 나눠지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영어 교육의 목표를 잘 설정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학원을 선택을 할 때도 현재 우리 아이의 수준과 이런 거에 맞춰서 우리 아이가 영어에 대해서 흥미를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것. 이 두 가지가 저는 가장 중요했던 포인트로 보여집니다. 근데 대치동이잖아요. 제가 알기로 대치동에서 정말 우리 아이처럼 영어 유치원 안 다니고 영어 조기 교육 안 받은 친구들이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아이들과 우리 아이가 공부를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나 이런 건 없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 영어 유치원을 다녔거나 대부분 초등학교 1, 2학년을 미국에서 다닌 친구들도 많아요. 영어권이 아닌 다른 나라에 있어도 국제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영어, 중국어가 다 가능한 친구들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 아이는 영어는 나는 못해라는 사실 그런 것도 굉장히 갖고 있는데 중학교 2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영어 선생님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전화로 상담을 하는데 우리 아이가 사실 이 영어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시냐. 근데 영어 수업을 레벨이 나눠지거든요. 세 레벨로 나눠졌던 것 같아요. 저희 학교는. 근데 저희 아이는 한 번도 제일 상위 레벨을 벗어나 본 적도 없고 학교의 수업에는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그래서 그 선생님께서 어머니 영어 유치원에 나오고 미국에 살다 왔으면 영어를 잘할 것 같지만 그것은 초등학교까지입니다. 말을 더 유창하게 하고 발음이 좋을 수는 있지만 사실 우리나라에서 그것이 크게 좌우되진 않는 거죠. 다만 근데 제가 또 경험했을 때도 많은 친구들이 사실 대치동 안에서 영어 유치원부터 해서 이 스텝을 밟아 나간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꼭 영어 유치원을 나와야 잘 할 수 있는 건 분명히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지금 저희 아이의 그 그룹에는 그렇게 잘 밟아 나가서 성공한 케이스들이 모여 있는 것 뿐이지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게 무조건 성공한다는 전혀 아닌 것 같고 근데 영어 유치원이 영어 교육에 도움이 된다 안 된다라고만 물어보시면 저는 당연히 되죠. 그런데 그게 다는 아니다 절대적으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네.
그러면 영어를 교육시키는 방법도 굉장히 천차만별이에요. 엄마표 영어하는 친구들, 집에서 비싼 어떤 홈스쿨 교재라든지 프로그램을 사서 공부하는 친구들, 영어 학원에 다니는 친구, 영어 과외를 받는 친구. 각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아이를 키워보니까 이런 장단점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좀 짧게 짚고 넘어가면 좀 좋을 네.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로 엄마표 영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또 해보려고 그때 저희 때도 되게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책을 되게 많이 샀거든요. 영어는 제가 일단 저도 자신이 별로 없으니 아이랑 무언가를 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엄마표 영어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준비해야 되고 제가 해야 될 것들이 많아서 저는 제가 그 시간과 그 에너지를 쓰면서 할 부분은 아니라고 과감히 포기했습니다. 이거는 좋다 나쁘다의 방법보다는 엄마가 스트레스 받지 않고 어느 정도 이와이와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엄마 입장에서 너무 잘하는데 아이가 이걸 잘 못 따라오면 화가 나거든요. 그렇다면 차라리 안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아이와 정말 재미있게 즐길 수 있고 자연스럽게 노출시킬 수 있으신 어머님, 이게 나에게 스트레스가 되지 않아서 그냥 아이와 할 수 있다. 그러면 전 너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런 되게 값비싼 홈스쿨 교재 프로그램을 집에서 하는 이제 홈스쿨에 대한 얘기. 저는 일단 좋은 프로그램도 굉장히 많고 그만큼 연구진들도 탄탄하시고 뭐 하겠지만, 전 아이를 키우는 모든 그 기준에 있어서 이 돈과 이 시간을 내가 에너지를 썼을 때 이게 아이에게 화가 날 것 같으면 안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다 재벌이 아니잖아요. 그랬을 때 언제 어떻게 돈을 써야 될지를 좀 생각을 했어요. 저는 아이에게 정말 돈을 쓰고 싶다면 아이가 적어도 사춘기 이후에 이 아이가 정말 원하는 것이 있을 때 그때 충분히 그 돈을 쓸 수 있는 것을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굳이 비싸고 좋은 것들보다는 아이하고 맞는 걸 찾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워낙 요새는 그렇게 테스트해서 아이들이랑 경험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그냥 뭐 월 10만 원, 8만 원 뭐 요런 것 정도에 조금 커서는 한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그때 시사 영어 이런 것들로 그냥 선생님 오셔서 일주일에 한 번씩 하시는 것도 했었고요. 그 전엔 정말 튼튼 영어를 굉장히 오래 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는 영어학원. 아마 가장 많은 아이들이 선택하는 방법이겠죠? 학원을 이 아이의 레벨이나 성향에 좀 맞게 선택을 해주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저는 초3까지는 무조건 영어가 재밌는 것이다 라고 느끼게끔 아이들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사실 영어를 떠나서 모든 학습은 즐거운 건 아니에요. 알았을 때 즐거움이 생기는 거고, 그 알고 내 것이 될 때까지는 사실 엉덩이 힘도 필요하고 뭔가 단어를 외워야 된다거나 수학 개념을 이해해야 된다거나 쉬운 과정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학습이 되기 전 단계에 이것을 좀 자연스럽게 나쁘지 않은 것이야. 이건 재밌는 거야. 라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푸시하지 않는 부분이 중요하고요. 무언가 그 놀이를 하더라도 이게 결국에 학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런 습관이나 앉아있는 힘, 그러니까 영어 단어를 10개를 2학년 때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앉아서 그 시간 동안 영어를 하는 시간을 갖는 것들을 습관화를 들여주는 게 더 중요하고, 4학년이 되고 5학년이 되었을 때 싫어. 단어는 정말 외우는 게 아니야. 싫어. 이렇게 하지 않도록 그냥 서서히. 그리고 5학년 정도부터는 이제 정말 중학교에서부터 시험을 잘 볼 수 있기 위한 학습에 관련된 학원이 이제 시작은 돼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아이의 기질, 성향, 그리고 부모님의 상황에 따라서 뭐 4학년에 시작하셔도 되고 5학년에 시작하셔도 저는 늦지 않다고 봐요. 대신 이제 놓지 않고 꾸준히 갈 수 있는 부분. 6학년 말 정도에 그냥 파니스 어느 정도 완벽하게 되고 문법 한번 완벽하진 않더라도 한 번쯤은 쭉 볼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라면 중학교 가서 공부를 하는 거에 있어서 큰 문제가 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학원이 안 맞아서 또 과외를 하는 친구들 또 있거든요. 영어 과외만 하는 케이스들도 있지만 학원도 다니고 과외도 하는 케이스도 있고, 저도 그렇게 한 그 시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요것만 넘기면 조금 그래도 좀 수월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부분 그리고 학원에서 할 수 없는 또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리딩을 중심으로 되는 학원을 보낸다거나 그랬을 때는 뭔가 쓰기의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뭐 스피킹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추가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처음부터 과외로 시작해서 이 아이의 정말 그 레벨에 맞게 하는 게 좋은데 과외는 이 과외 선생님이 얼마나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갖고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머니가 좀 확실히 체크를 하실 수 있으면 과외가 맞는 아이에게는 너무도 좋은 방식이고요. 아이들을 보면 영어를 떠나서도 학원이 필요한 아이가 있고 과외가 필요한 아이가 있어요. 조금 관계지향적이고 타인의 눈치를 좀 보는 친구들은 내가 모르는 부분을 아이들이 많은 상황에서 질문하거나 그게 창피하다고 느끼거든요. 선생님이 이렇게 알려주셨는데 내가 모르는 게 미안해서 알아요 하고 넘어가는 케이스들이 많아요. 그런 기질의 아이면 학원을 다니시더라도 중간중간 체크도 필요하고 그리고 과외가 나을 수도 있는, 왜냐면 이 아이에게 맞춰서 할 수 있으니까. 저희 아이처럼 좀 성과 중심이고 목표 지향적이고 승부욕이 있는 친구들은 과외는 저는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즘 애들이 많이 하는 게 이제 화상 영어.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아이가 영어로 말을 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무엇을 말해야 될지 모르거든요. 어떠한 질문에 한국말로라도 대답할 수 있고 생각하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나이에 아이의 성향에 맞다면 화상 영어도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메인이 돼서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학습적으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이제 시간적인 여유가 되시면 그런 것도 당연히 하면 좋죠. 근데 이것도 해야 되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거는 이제 아이와 스트레스 지수를 좀 체크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걸로 인하여 지금 당장 뭐 스피킹이 더 막 뛰어나지거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시기별로 영어 교육을 어떻게 시킬 거냐. 물론 이제 계속 얘기가 나오긴 했었거든요. 그냥 정리하는 느낌으로 서머리를 해주시는데 유치부 때, 그다음 초등 저학년 때, 초등 고학년 때 이렇게 좀 나눠서 조금 짧게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유치 때는 정말 듣고 보고 읽고 근데 그걸 스스로 읽긴 어려우니까 주변에서 같이 읽어주고 읽는 것들이 그래도 재밌게라도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초등학교 때는 그것들이 조금 더 리딩화 되지만 그래도 듣고 보고 읽고가 함께 되어야 되는 즐거운 시기여야 되고요. 3, 4학년 때는 이제 자기주도 학습이 가능하도록 준비되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학습적으로 이 시간을 나는 공부를 해야 돼라는 걸 좀 인식하는 그 단계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단계에서 가장 필요한 건 단어 외우기. 하루에 뭐 한두 개를 얻더라도 점점 늘어나면서 어쨌든 어휘력이 책을 읽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단어에 대해서 좀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5, 6학년 때는 문법을 그래도 기본적으로 좀 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제 주위에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간 이제 엄마가 있는데 자기 요즘 너무 힘든 게 영어 공부하는 거래요. 영어 학원에서 요구하는 수준이 자기가 생각할 때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 거를 또 아이가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엄마가 또 익혀야 된다라는 부담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좀 요즘은 영어뿐만이 아니라 모든 과목이 엄마한테도 과제인 것 같아요. 아이와 함께 영어 공부를 해나가야 하는, 이끌어가야 하는 학부모님들한테 좀 한마디 해주시고 마무리를 하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너무 공감해요. 저도 너무 어려웠어요. 제가 영어를 잘 못하기 때문에. 근데 저는 어머니들이 죄책감을 느끼지도 않았으면 좋겠고요. 이게 이렇게 내가 하는 것이 너무 스트레스면 전 차라리 안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길게 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아이를 위해서 뭔가 내가 공부를 해서 아이를 가르쳐주고 이런 것들도 2개월, 3개월 이 정도 이 아이가 이거 적응하는 동안만 내가 도와주겠다. 그러면 엄마들이 좀 참고 해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가 이 학원을 보내기 위해서 쭉 꾸준히 이걸 해야 된다? 그러면 저는 굳이 그 학원에 그 레벨을 보내야 될지 이거는 나한테도 안 맞고 우리 아이에게도 안 맞는 레벨이에요. 엄마가 스트레스 받지 않아야 아이들도 행복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부담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엄마가 무언가를 다 해줘야 된다고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초등아이의 영어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해드렸는데요. 사실 저는 영어 전문가도 아니고 제가 영어를 잘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그래도 경험했던 것들을 공유해드렸으니까 우리 아이와 조금 맞는 방식이 있으시다면 좀 팁으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감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